뒤흔든 틱톡 열풍. 여러분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세상을 뒤바꾸고 있는 세계 비즈니스 판도를 뒤바꿀 발칙한 전략과 혁신인 중국의 플랫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중국 플랫폼의 행동 방식이라는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우선 도대체 플랫폼이란 건 무엇인가? 이것부터 해보아야겠죠? 비즈니스 모델에서 플랫폼의 반대말은 선형으로 시작과 끝이 있는 단선적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은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단선적이던 사업 방식이 평면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그 평면을 관리합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개념은 미국에서 발상되어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인간의 삶에 더욱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중국은 플랫폼을 실험하기에 가장 적절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충분히 크기에 상대적으로 플랫폼을 성립시키는 것이 쉬우며 아직도 다양한 일상 서비스에 있어 플랫폼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는 다양한 플랫폼이 이미 거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을 거두었으며 사회의 빠른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국 플랫폼 기업을 축구팀에 비유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축구팀의 코치는 중국 정부인데요.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를,腾讯, 텐센트를, 바이두를, 그리고 디디추싱과 메이투안을 중국 경제 촉구단의 선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물샐 틈 없이 커버하는 물류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알리바바가 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기본을 담당하는 수비수입니다. 그 옆에 먹고 사는 문제를 담당하는 메이투안이 우측 수비수이고 이동을 담당하는 디디추싱이 좌측 수비수입니다. 텐센트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합니다. 중국의 모든 기업들이 고객들과 소통하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죠. 미드필더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공격진에는 오래된 공격수 바이두, 최근 출장 정지를 먹은 화웨이, 떠오르는 신성 센스타임, 그리고 틱톡을 만들어낸 토우차오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의 플랫폼을 이해할 때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가장 핫한 인공지능 산업에서도 이러한 중국 정부와 플랫폼 사이의 관계가 드러나는데요.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의 시장 규모를 2030년 10조 위안, 하나 약 1,700조 원으로 계획하고 중국의 대표 인터넷 기업인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에게 각각 자동차, 도시, 의료라는 영역을 배분했습니다. 최근 중국에 관한 재미있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찾아내고 이를 근거로 벌금을 매긴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중국의 몇몇 도시에서 시행 중입니다. 현재 중국은 안면인식, 나아가 영상인식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인식률에서 98에서 99%라는 수치에 도달했고 범죄 권고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역주행도 빈번하던 중국인들의 운전 습관이 어떻게 이렇게 모두가 법규를 준수하는 선진국으로 변모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개인정보에 대한 유연한 정책입니다. 중국 정부는 CCTV를 통해 수집한 영상 정보를 개인의 사진 정보와 대조하는 기계학습을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둘째는 중앙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 방식입니다. 안면인식 기술은 정부가 가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업의 알고리즘이 합쳐진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갖고 있고 통제하고 있는 개인의 사진과 영상 속의 사진을 대조하는 것은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를 만들어낼 만한 일입니다. 반면에 중국에서는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으로 어렵지 않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치안 유지와 범죄자 검거를 위해 사용할 목적이지만 개개인의 위치를 정부가 원하면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듯 아무리 밝은 플랫폼의 미래라 할지라도 그 뒤에 숨겨진 그림자는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플랫폼 노동자 문제입니다. 우버와 같은 O2O,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는 플랫폼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사람의 노동이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노동자로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정확히는 임시직 노동자입니다. 물론 임시직 노동자는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플랫폼 경제의 규모를 생각하면 미리 고민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중국의 배달 플랫폼에 소속된 배달 인력의 규모는 이미 수백만 수준입니다. 이 플랫폼 노동자의 문제는 플랫폼의 대상 영역이 확대됨에 따른 결과이고 앞으로 플랫폼형 사업 모델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가 인지하고 감당해야 하는 영역이 될 것이며 그러므로 이는 우리 정부도 우리도 함께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 책에서는 영상에서 담지 못한 중국 플랫폼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과 미국의 모바일 플랫폼 전쟁 등 여러 가지 흥미로운 주제를 담고 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